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시간이고요. 오늘은 세 번째 과목 1교시의 세 번째 과목인 심리 측정 및 평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입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라고 하는 과목이죠. 사실 상급 과목 중에서 필기시험 중에서 가장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이 심리 측정 및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심리 측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예를 들면 도구, 측정 도구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예를 MMPI나 또는 성격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정량적, 정질적 검사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능검사에서 웩슬러 검사지라든가 아니면 흥미 같은 경우는 홀랜드나 또는 스트롱 검사지라든가 또는 지능 이론의 많은 내용들, 그 다음에 또 가치관이나 발달과 관련된 것들, 또는 적성에 관련된 것들, 또 예를 들면 정질적 검사에서는 로사 검사라든가 문장 완성 검사라든가 TAT 검사, 개별적인 검사와 관련된 내용만 한다면 또 어떻게 보면 검사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위 척도라든가 상위 척도 또는 하위 개념, 사실은 굉장히 암기성이 강하죠. 암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라서 가능해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암기력, 시간만 많이 좀 투자하면. 근데 심리 측정 및 평가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심리 검사지, 심리 검사의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게 있죠. 규준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정규 분포가 나오게 되고, 정규 분포라고 나오면 포본이나 표준 또는 샘플링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 척도를 얘기해야 되고, 오차를 얘기해야 되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조사 방법론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측정 및 평가는 단순하게 어떤 심리 검사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리 검사지의 제작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조사 방법론의 내용이 앞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 상담사 2급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하나의 과목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더더욱더 어렵고, 그 다음에 또 2급에서는 이 측정 도구의 개별적인 검사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급이라고 하더라도 2급에 못지않은 조사 방법론의 아주 속 깊은 내용과 각종 검사지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번째 과목인 심리 측정 및 평가가 어려운 과목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극복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챙기면서 공부하면 충분히 또 넘어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강입니다. 학습 목표는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 측정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요. 또 이러한 심리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 측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수량화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이런 한계점이 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검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심리평가, 측정의 이해에 대한 개념 부분, 이 부분은 개념만 갖고도 기출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개념이라고 하는 게 쉬운데 어려운 게 뭐냐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헷갈립니다. 특히 객관식 문제의 지문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전에 어떤 개념이나 용어풀이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심리평가의 기본 이해에서 심리평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시각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심리평가라고 해서 Psychological Assessment. Assessment라는 게 영어로 뭐죠? 사정이죠, 사정.
어세스먼트라는 말 많이 씁니다. 뭐, 이 어세스먼트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이라는 게 뭐죠? 뭐, 옛날에 그런 게, 뭐, 청와대 사정관. 그러니까 살펴본다라는 뜻이잖아요. 정을 살펴본다라는 뜻이니까, 어세스먼트라는 것은 살펴보는 거죠. 탐색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심리평가는 심리검사 또는 면담, 행동 관찰, 개인력 등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으로 그 개인에 대한 탐색을 하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평가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라든가 면접 또는 행동에 대한 관찰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해석을 내리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우리는 심리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와 측정이란 말이 있는데 이 평가라는 의미가 훨씬 더 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측정보다 평가가 훨씬 더 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안에 측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평가는 임상가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 결과, 면담, 기타 등등의 기록들을 전문적 지식으로 종합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또 심리평가가 의뢰가 되면 먼저 의뢰된 문제를 분석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채점하고 결과를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검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근거이며 상담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거라면 하나의 상담의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 심리검사지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심리검사지가 상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른 면담 자료라든가 행동 관찰 또는 심리검사지 이걸 합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실시와 해석은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임상가들은, 그러니까 상담자들은, 이 얘기죠. 상담가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고 필요하다면 자격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임상적인 경험치도 풍부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 급수가 올라갈수록 임상적인 경험을 시험 응시 자격으로 두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의미입니다. 심리검사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인간의 성격이라든가 능력, 가치관, 태도, 뭐 적성, 지능 등등의 그런 심리적 특성이나 심리적 구성물의 내용을 밝히고 탐색하기 위해서 어떤 표준적인 절차를 통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통합적으로 분석해내는 절차가 바로 심리검사라고 보면 됩니다. 심리검사는 하나의 도구이면서도 전체적인 그런 뜻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검사와 관련된 기출문제는 또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검사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심리검사란 한 개인의 지능, 성격 등을 측정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검자에게 수행하는 일련의 심리학적 측정 절차, 또 이를 통한 정신병리나 개인차를 평가할 수도 있고, 이러한 또 심리검사는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임상가에 수행된다. 마치 심리검사는 지금 기출문제상으로 보면 평가와 거의 차이 없게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다만 여기 빠져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거죠? 평가는 좀 더 큰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동의 관찰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심리검사나 심리평가와 거의 비슷하게 설명해 두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적 측정과 관련해서 측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뭐 척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먼저 조금 설명을 해 드리면, 측정은 이런 겁니다. 뭐 어떤 수를 넘버링이죠. 수를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형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나눌 때 서울에 사는 사람을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경기도에 사는 사람을 2라고 하고, 강원도에 사는 사람을 3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별로 일정한 숫자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측정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측정이란 어떤 관측제에 대해서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합니다. 척도는 뭐냐? 척도는 스케일이라 그래서 하나의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검사. 그 수를 부여하는데 그냥 부여하는 게 아니고, 척도는 뭐예요? 수를 부여하는 기준 같은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서울을 2, 경기도 2, 강원도 3, 이것은 마치 명명척도라고 하는 건데, 대명사를 부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서울을 1이라고 하는 경우는 해놓는다면 서울이라고 말하든가 1이라고 말하든가 같은 의미죠. 검사에서는. 그죠? 내가 3 그러면 이건 숫자 3이기도 하지만 강원도를 의미하는 지역적인 내용도 되죠. 왜? 그렇게 수를 부여하기로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측정은 수를 부여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고, 척도는 수를 부여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이것이 다른 말로는 검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깊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량화하는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화, 수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심리학적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을 측정한다? 뭐 성격이 눈에 보이나요? 가치관, 태도, 적성, 흥미, 준비도, 성숙도 어느 것도 하나 안 보여요. 그래서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는 특징.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성격이나 흥미나 가치관이나 태도나 적성이나 지능, 이런 것들은 다 심리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러한 심리적 구성물의 개념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면 특히 이렇게 조사방문론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 하나가 바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죠. 조작적 정의. 말 그대로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언어의 개념은 광의적일 수도 있고 협의일 수도 있고 아주 독특한 영역에서만 쓰이는 개념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개념을 그 연구 안에, 그 테두리 안에 개념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외를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개념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에 둔 겁니다. 용어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심리 측정 및 평가를 공부하려면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척도와 측정의 개념까지 포함을 해서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척도는 검사인 것이다 하는 게 있으니까 스케일이나 테스트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 검사지 같은 경우 인벤토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벤토리.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다 대부분 다 인벤토리예요. 항목표라 그래서, 그죠? 대표적인 성격 검사인 CPI도 인벤토리죠. 그 다음에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라고 해서 VPI, 직업 선호도 검사 같은 것도 인벤토리고요. 그죠? MMPI 같은 경우에는 I는 인디케이터, 그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I로 끝나는 검사지가 대부분 인벤토리입니다. 그 항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항에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항 반응 양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이라고 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어떤 수를 부여하는
그래서 무게든 길이든 심리적 특성물에 대해서 척도를 하고 나서 수를 부여하는 거죠. 길이가 있다면 자를 대고 이건 5cm, 10cm, 15cm 이렇게 수를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키트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검사지에 보면 많지는 않은데 금사지 명칭에 보면 키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 질병 검사를 할 때 우리가 뭐 남자들은 보통 뭐 군대 갔을 때 무슨 처리 키트라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생화학전 같은 걸 할 때 내가 뭐 방사능이나 생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재빨리 처리하는 이런 겁니다. 옛날 영화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 여러분들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뭐 액션 영화라서 뭐 여성분들은 잘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남성분들은 꼭 봤을 거예요. 그게 알카트레즈인가요? 그 왜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 섬에 있는 어떤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손 코넬리도 나오고 한 영화였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주인공이. 근데 그 전에 이제 그것들 대비해서 그 면역 체계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는 주사기에 약을 가져가죠.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을 뒤집어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허벅지에다 그 주사기를 탁 꽂아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죠. 보통 이런 처리 키트, 치료 키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총집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테리라고 하는 용어인데 총집입니다. 총집. 사랑의 배터리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GATB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ATB. 제너럴 aptitude 테스트 배터리라고 해서 일반 적성 검사지, 종합적 검사지죠. 그때 배터리라는 비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evaluation 많이 쓰지는 않지만 평가라고 하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계량 일반적으로 계량 계측이라고 해서 양적인 측면에서 계측을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이러한 측정과 평가와 관련된 용어를 제가 몇 가지 사전에 알려드렸고요. 그 뒤로 또 좀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것도 몇 개 있는데 그건 그때 제가 용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 측정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참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심리 측정은 규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샘플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을 모집단으로부터 샘플링을 하게 해서 샘플, 표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다든가 표집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모집단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해요. 그럼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차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조작적 정의의 각각의 개념이 다르다든가, 또 연구자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오차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신뢰도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심리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개념으로 그 내담자의 행동이나 면접이나 기타 가족력이나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다 참고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심리 측정의 한계점과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심리평가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문제를 명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어떤 부적응의 문제, 청소년이 왔는데 부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부적응의 문제가 어느 정도이며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진로 성숙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진로 성숙도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반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어느 정도 성숙도가 떨어지는지, 또는 지능 수준 또는 적성이나 이런 능력에 있어서 평균치보다 얼마만큼 좀 떨어지고 있는지, 본인이 자각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과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검사지는 명료화와 그와 따라서 상담의 계획도 수립할 수가 있겠죠. 정도가 심하면 상담 회기를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상담 결과에 대한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통해서 기저선에서 결과선까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상담의
효과성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담 평가에도 되고, 그 다음 또 수검자에게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사지도 마찬가지고, 상담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스티무루스, 자극입니다, 자극. 검사지든 상담이든 우리는 내담자에게 자극을 줍니다. 아, 해보니까, 내가 좀, 여러 가지 직업적인 적성이 좀 떨어져서, 이게 내 진로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구나. 내가 좀 이런 걸 좀 개발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자극을 받던가,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또래 상담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내 또래는 이런 것을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으니 내가 조금 더 각성을 해야겠구나. 그죠? 아니, 저 친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데 나는 내 성격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자기 통찰의 기회를 줍니다. 심리검사의 기능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일단 예측 기능이죠. 그래서 뭐냐면 심리검사는, 그러니까 진단은 예측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단은 예측이다.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 단계의 내담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진단은 예측입니다. 예측이고, 우리가 모두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예언 타당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 타당도 검사할 때, 제가 한 번 더, 타당도 내용 공부할 때, 예언 타당도니, 동시 타당도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뭐죠? 예언을 하고, 성공 가능성이라 할까? 아니면 적은 가능성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 기능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정보를 줍니다.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어떤 자극, 스티무루스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 자신의 능력과 그 능력에 결부되는 여러 가지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년 흥미검사 같은 경우는 흥미검사만 함으로 해서 자기네 어떤 흥미의 유형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고, 또 자기 흥미와 관련되어 있는, 그죠? 여러 가지 직업적인 정보나 진학 정보, 진로 정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극 기능,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스티무루스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심리 검사는 다양한 기능, 예측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자극하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심리 검사는 초기 상담에 관련된 내담자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의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내용을 적어 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초기 면담을 할 때 내담자의 호소 문제라든가 또 변인,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또 예를 들면 문제라고 합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담자는 다음과 같은 변인, 이런 것들 또는 상담 중에 보여줘야 될 여러 가지 태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 적절하게 심리검사지를 초기에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어떤 문제의 명료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럼 먼저 초기 면담 또는 초기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의 일반적인 변인들을 보면 이래요. 내담자가 보여야 할 행동 경향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런 것이 없으면 상담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검사지를 또 활용도 해야겠죠. 감정이나 신념, 가치체계에 대해서 자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어줘야 상담이 이루어지고 되겠죠. 만약 그게 없다면 동기와 관련된 검사지라든가 자기 호소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심리검사지를 통해서 문제를 명료화해야겠죠. 자기 성찰과 자기 검토를 노력하는지, 솔직성과 공개적 태도를 가지는지, 또 상담자의 어떤 반응이나 내용에 대해서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나 자기 성찰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MMPI에도 보면, 그죠? 타당도 척도에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검사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명료하게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문제를 뭐 남 탓으로 돌리는 기인의 문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내담자가 상담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상담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다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내담자는 우리에게 상담을 또는 도움을 청할 것인가?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본인의 학교생활, 가족관계, 생활 전반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수용과 공감도 하지만 정확한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검사지를 활용해야겠죠. 그 다음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타인과 의논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호소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신의 진로, 장래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 등등등 매우 인생 발달에 있어서 생애,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플랜, 생애 설계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타인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이럴 때 있다. 그 다음 또 타인의 권유로라도 상담자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제일 먼저 뭐죠? 호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검사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리 측정 및 평가 청소년 상급 세 번째 과목의 내용 첫째 시간 강의를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요. 우리 합격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